2026년 3월 경남 사천의 하늘은 유난히도 푸르고 높았습니다. 수많은 국방 관계자와 엔지니어들의 시선이 집중된 가운데 거대한 스크린이 천천히 갈라지며 모습을 드러낸 것은 단순한 금속의 집합체가 아닌 대한민국 자주국방의 염원이 서린 KF-21 양산일 호기였습니다. 20년 전 우리가 처음 전투기 독자 개발을 선언했을 때 세계는 비웃었습니다. 미국조차 핵심 기술 이전을 거부하며 불가능을 장담했던 그 기술적 장벽 앞에서 우리는 고립무원의 처지였습니다. 하지만 오늘 사천 활주로를 울리는 육중한 엔진 소리는 그 모든 회의론에 대한 가장 강력하고도 품격 있는 대답입니다. 단 한 건의 사고도 없이 1600여 차례의 시험 비행을 완벽하게 마친 이 기체는 이제 전 세계가 부러워하는 가장 현실적이고 강력한 게임 체인저로 우뚝 섰습니다. F-35의 천문학적인 유지비에 지친 국가들이 한국으로 시선을 돌리는 이유는 명확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단순히 기계적인 우수함을 넘어 약속한 기한을 지키는 정직함과 끝까지 책임지는 신뢰를 함께 수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순간 사천의 공기를 가르는 날카로운 비행구는 더 이상 거인의 어깨에 빌붙지 않고 우리만의 발 아래에서 당당히 솟아오른 대한민국 안보의 새로운 이정표이자 거대한 비상의 시작입니다. 도대체 무엇이 이 불가능해 보이던 드라마를 현실로 만들었는지, 그리고 왜 세계 열강들이 한국의 기술력에 경악하고 있는지 그 숫자의 비밀과 뜨거운 기록들을 지금부터 하나씩 분석해 보겠습니다. 현대전에서 전투기는 단순히 공중을 나는 기계가 아니라 국가 예산의 거대한 부분을 차지하는 전략 자산입니다. 우리가 KF-21 양산 소식에 열광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단순히 국산 전투기를 가졌다는 자부심을 넘어 냉혹한 경제적 논리와 운영 효율성이라는 실리적 측면의 있습니다. 세계 최고의 스텔스 성능을 자랑하는 미국의 F-35는 분명 경이로운 기체임에 틀림없지만 도입 이후 각국이 마주한 현실은 참담했습니다. 시간당 유지비가 한화로 약 4천만 원에 육박하는 천문학적인 비용은 웬만한 강대국조차 감당하기 버거운 수준이었고, 독점적인 소프트웨어 운영체계인 오딘 시스템은 기체의 작은 결함만 생겨도 미국 본토의 허가와 부품을 기다려야 하는 렌털 서비스라는 비아냥까지 나왔습니다. 이러한 시장의 갈증을 정확히 파고든 것이 바로 우리의 KF-21입니다. KF-21은 개발 단계부터 한국 공군의 운영 노하우를 집약하여 F-35 대비 유지비를 대폭 낮추는 데 성공했습니다. 업계 전문가들은 KF-21의 시간당 유지비가 장기적으로 F-35의 10분의 1 수준까지 절감될 수 있다고 분석합니다. 이는 한정된 국방 예산 안에서 전투기 가동률을 극대화할 수 있다는 뜻이며, 실제 전쟁 상황에서 얼마나 많은 소티를 투입할 수 있느냐를 결정짓는 핵심 지표가 됩니다. 특히 이번에 공개된 양산 1호기에 탑재된 국산 A, ESA 레이더는 우리가 직접 코딩하고 최적화한 소프트웨어를 사용하기 때문에 해외 기술에 간섭 없이 우리 군의 입맛에 맞는 즉각적인 업데이트가 가능합니다. 이는 전자전 환경이 시시각각 변하는 현대전에서 생존성을 결정짓는 마법 같은 능력입니다. 레이더뿐만 아니라 각종 항공 전자 장비와 통합 전자전 체계를 우리 손으로 빚어냈기에 가능한 일입니다. 사천의 생산 라인에서 밤을 지새우며 단 0.1%의 신호 오류를 잡기 위해 고군분투했던 연구원들의 땀방울이 결국 세계 시장이 열광하는 압도적인 가성비라는 숫자로 치환된 것입니다. 마하 1.8의 속도와 7.7 톤의 무장량, 그리고 무엇보다 주인의 명령에 즉각 반응하며 언제든 출격할 수 있는 높은 준비 태세는 KF-21을 단순한 4.5
5세대 전투기가 아닌 전장의 판도를 바꾸는 게임 체인저로 완성시켰습니다. 아무리 예리한 검이라도 숫돌에 갈 비용이 무서워 칼집에서 꺼내지 못한다면 그것은 장식품에 불과합니다. KF-21은 대한민국과 우리의 파트너국들이 언제든 뽑아들 수 있는 가장 신뢰할 수 있고 충직한 검이 될 준비를 마쳤습니다. 이제 시장은 단순히 성능만을 묻지 않습니다. 얼마나 빨리 그리고 얼마나 지속적으로 하늘을 지킬 수 있는가를 묻고 있으며 그 질문에 대한 가장 명쾌한 정답이 바로 여기 사천의 활주로 위에 서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경이로운 기체가 단지 숫자상의 효율성만으로 평가받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중동의 뜨거운 모래바람 속에서 들려오는 한국산 무기에 대한 신뢰의 목소리는 우리가 상상하는 것 그 이상입니다. 국경을 넘어 세계 열강들이 왜 한국이라는 파트너에게 손을 내밀고 있는지 그 전략적 신뢰의 현장으로 깊숙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냉혹한 국제 무기 시장에서 성능만큼이나 중요한 것은 바로 신뢰와 약속입니다. 우리가 흔히 가성비라는 단어로 K 방산을 수식하곤 하지만 그 이면에는 전 세계 어떤 강대국도 흉내내지 못하는 한국만의 독보적인 공급망 관리와 납기 준수라는 경이로운 기록이 숨어 있습니다. 2026년 현재 중동의 사막과 유럽의 평원에서 한국산 무기를 향해 쏟아지는 러브콜은 단순한 호기심이 아닌 생존을 위한 절박한 선택의 결과입니다. 먼저 중동의 강자 UAE와 사우디아라비아가 미국이나 유럽에 검증된 무기 체계를 제쳐두고 한국의 천궁 2와 KF-21에 주목하는 결정적인 이유는 공급망의 유연성에 있습니다. 미국제 무기는 구매 과정부터 정치적 승인이라는 까다로운 문턱을 넘어야 하며 도입 이후에도 자국 사정에 따른 운영 제한이 심각한 경우가 많습니다. 반면 한국은 무기를 판매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현지 생산 시설을 구축해주며 기술을 이전해주는 패키지 딜을 제안합니다. 이는 상대국 입장에서 단순히 무기를 사는 소비자가 아니라 무기 체계를 함께 운영하고 발전시키는 전략적 파트너가 된다는 의미입니다. 특히 독일이 레오파르트 전차를 주문받고도 연간 생산 능력이 부족해 수년을 기다리게 할 때 한국은 단 몇 개월 만에 폴란드 현지에 전차와 자주포를 상륙시키는 총알 배송의 기적을 선보였습니다. 전쟁 중인 국가나 안보 위협이 시급한 국가의 무기는 당장 손에 쥐어야 의미가 있는 법입니다. 한국은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냉전 이후에도 멈추지 않고 방위 산업 라인을 풀가동해온 국가입니다. 북한이라는 실존적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수십 년간 다져온 대량 생산 체계가 이제는 전 세계 안보 공백을 메우는 구원투수가 된 셈입니다. 실제로 UAE 이 고위 관계자가 한국산 무기를 보며 어려울 때 도와주는 친구가 진짜 친구라고 언급한 사실은 우리 방산이 단순한 비즈니스를 넘어 국가 간의 혈맹을 증명하는 강력한 외교 수단이 되었음을 시사합니다. 인도네시아 대통령 프라보워가 여러 논란 속에서도 결국 한국을 다시 찾아 KF-21 양산형 기체를 직접 확인한 것 역시 한국만큼 정직하게 기술을 나누고 약속한 성능을 구현해내는 파트너를 찾기 어렵다는 현실적인 판단 때문입니다. 우리는 무기 한 대를 더 파는 것에 급급하기보다 그 무기가 현지에서 완벽하게 가동될 수 있도록 정비 인프라와 교육 시스템까지 통째로 배송합니다. 이러한 한국식 진심은 까다롭기로 유명한 유럽 시장에 빗장마저 열어젖혔습니다. 노르웨이와 에스토니아 등 북유럽 국가들부터 호주에 이르기까지 한국산 무기가 배치되는 곳마다 현지 군인들은 높은 가동률과 정밀한 성능에 찬사를 보냅니다. 하지만 하늘과 땅에서의 승전 보호에 만족하기에는 우리의 야심이 너무도 거대합니다. 이제 전 세계의 시선은 깊고 고요한 바닷속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스승이었던 독일마저 긴장하게 만든
한국 잠수함의 전설적인 기록과 그 안에 담긴 엔지니어들의 눈물겨운 사투는 우리 방산의 또 다른 정점입니다. 도대체 바닷속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기에 전 세계 해군 관계자들이 한국의 도산 안창호함에 열광하는지 그 놀라운 역전의 드라마를 확인해 볼 차례입니다. 하늘과 땅에서의 승전보에 이어 전 세계 군사 전문가들이 경악을 금치 못하는 분야는 바로 깊고 고요한 바닷속 대한민국 잠수함의 비약적인 도약입니다. 불과 30년 전 우리는 독일에서 잠수함 기술을 배우기 위해 엔지니어들을 파견하며 도면 한 장을 얻기 위해 백방으로 뛰어다녀야 했던 철저한 후발주자였습니다. 당시 독일 잠수함 공장에서 기계 소음을 견디며 청소까지 자처하며 기술의 파편을 수집하던 한국의 젊은 연구원들은 이제 세계 유일의 디젤 잠수함 탄도미사일 발사 체계를 갖춘 도산 안창호함을 설계한 주역이 되었습니다. 최근 캐나다가 추진 중인 60조 원 규모의 차세대 잠수함 도입 사업에서 한국이 독일과 나란히 최종 후보로 거론되는 상황은 전 세계 해군 역사의 상징적인 사건입니다. 청출어람이라는 말처럼 이제는 스승이었던 독일마저 한국 잠수함의 성능과 건조 속도에 위기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도산 안창호함이 전 세계의 주목을 받는 결정적인 이유는 원자력 잠수함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수직 발사관을 갖추어 전략적 타격 능력을 보유했다는 점에 있습니다. 이는 재래식 잠수함으로서는 전례를 찾기 힘든 강력한 무장이며 리튬 이온 배터리 기술을 접목해 기존 납축 전지 대비 자항 시간을 3배 이상 늘린 혁신적인 에너지 관리 시스템 덕분에 가능했습니다. 은밀함이 생명인 잠수함 세계에서 한국 잠수함은 유령이라는 별명을 얻을 정도로 정숙성을 자랑합니다. 실제로 환태평양 훈련인 림팩에서 한국 해군의 장보고함이 가상 적군인 미국의 거대 항공모함을 단 한 번의 탐지도 허용하지 않은 채 격침 판정을 끌어냈던 전설적인 에피소드는 미 해군조차 한국 잠수함 부대의 운용 능력에 경의를 표하게 만들었습니다. 단순히 배를 잘 만드는 것을 넘어 한국은 유지보수와 정비라는 사후 관리 측면에서도 독보적인 경쟁력을 발휘합니다. 잠수함은 도입보다 운영이 더 까다로운 무기 체계이지만 한국은 현지 인프라 구축과 실시간 부품 공급망을 패키지로 제공하며 상대국의 가동률을 보장합니다. 이러한 신뢰는 방산 강국들이 흔히 보여주는 고자세와는 차원이 다른 한국만의 진심 어린 파트너십에서 기인합니다. 60조 원이라는 천문학적인 예산이 걸린 캐나다 사업에서도 한국은 단순한 판매자가 아니라 캐나다의 해양 안보와 산업 역량을 함께 끌어올릴 동반자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잠수함 한 척을 건조하기 위해 들어가는 수만 개의 부품과 수백 미터의 전선 하나하나에는 과거 기술 구걸의 서러움을 이겨내고 세계 정점에 서고자 했던 대한민국 엔지니어들의 집념이 녹아 있습니다. 하지만 이 거대한 성공의 이면에는 우리가 반드시 직면해야 할 냉혹한 미래 전장의 변화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현대전의 양상이 하드웨어 중심에서 인공지능과 무인 체계로 급격히 이동하고 있는 지금 우리가 이뤄낸 영광을 지켜내기 위해 넘어야 할 마지막 장벽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눈에 보이지 않는 지능형 전쟁인 드론과 AI라는 새로운 도전입니다. 우리가 가진 기술적 우위가 미래에도 유효할지 아니면 예상치 못한 복병의 발목을 잡힐지 그 냉정한 현실을 짚어보겠습니다. 대한민국 방위 산업이 거두어온 눈부신 성과들 뒤에는 우리가 반드시 직면해야 할 냉혹하고도 거대한 기술적 장벽이 서 있습니다. 바로 현대전의 양상을 뿌리부터 뒤흔들고 있는 드론과 인공지능이라는 새로운 전쟁의 문법입니다. 우리가 하드웨어 중심의 재래식 무기 체계에서 세계 정상급 성능과 가성비를 증명해냈지만 무인 체계와 지능형 전장 관리 분야에서는 아직 갈 길이 먼 것이 냉정한 현실입니다.
최근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에서 목격된 것처럼 수백만 원짜리 자폭 드론이 수십억 원짜리 전차를 파괴하고 인공지능이 실시간으로 표적을 식별해 타격 결심을 내리는 시대가 도래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뼈아픈 지점은 한국 드론 시장의 핵심 부품 90% 이상이 여전히 중국산에 잠식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크라이나 정보 당국이 최근 발견한 보고에 따르면 민수용으로 위장된 특정 국가의 드론 부품 내부의 원격 제어가 가능한 백도어나 특정 상황에서 기체를 무력화하는 자폭 기능이 숨겨져 있을 가능성이 제기되었습니다. 만약 우리 군의 주력 드론들이 적대적 의도를 가진 국가의 부품으로 채워져 있다면 유사시 우리 군의 눈과 귀는 순식간에 멀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기술력의 차이를 넘어 국가 안보의 근간을 흔드는 치명적인 결함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한미 연합 작전을 수행해야 하는 우리 군의 특성상 보안이 담보되지 않은 중국산 부품의 사용은 미군과의 정보 공유 및 연합 훈련 자체를 불가능하게 만드는 거대한 걸림돌이 됩니다. 미국은 이미 국방수권법을 통해 안보 위에 국가의 부품 배제를 강력히 요구하고 있으며 우리 정부도 이에 발맞춰 군용 드론의 완전한 국산화와 공급망 정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술적 난제는 여전히 산적해 있습니다. 우리가 야심차게 개발한 근력 증강 수트인 엑소슈트나 인공지능 드론봇 전투단이 실제 전장에 투입되기 위해서는 배터리 기술의 혁명적인 진보가 필수적입니다. 현재의 배터리 기술로는 운용 시간이 턱없이 부족할 뿐만 아니라 배터리 자체가 거대한 피탄 표적이 되어 폭발 위험을 안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인공지능 기반의 지휘, 결심, 보조 시스템인 라벤더와 같은 기술이 전장에 도입될 때 발생할 수 있는 민간인 부수 피해와 윤리적 책임 문제는 인류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새로운 차원의 딜레마를 던져줍니다. 이스라엘 군이 공개한 사례처럼 인공지능이 하마스 요원 1명을 잡기 위해 10명 이상의 민간인 희생을 허용하도록 설계되었다는 사실은 전 세계에 커다란 충격을 주었습니다. 한국 방산이 진정한 세계 인류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단순히 잘 굴러가고 잘 쏘는 기계를 만드는 수준을 넘어 이러한 복잡한 지능형 전장 환경을 주도할 수 있는 독자적인 알고리즘과 보안이 확보된 국산 핵심 부품 생태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제 거인의 어깨 위에서 내려와 우리만의 지능형 날개를 달아야 할 시점에 서 있습니다. 하드웨어의 강점을 소프트웨어의 지능으로 연결하는 이 거대한 전환점에서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 K방산의 황금기가 단발성 유행으로 끝날지 아니면 새로운 천년의 안보를 책임질 철옹성이 될지가 결정될 것입니다. 이 치열한 도전의 끝에서 우리가 마주하게 될 미래는 과연 어떤 모습일까요?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토록 강한 힘을 갈망하며 쉼 없이 달려온 이유와 그 끝에 담긴 진정한 가치를 되짚어보며 이야기를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턴어라운드의 기로에 선 대한민국 방위산업의 최종 목적지는 어디인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불과 70여 년 전 전쟁의 포화 속에서 소달구지에 짐을 싣고 피난길에 오르던 대한민국이 이제는 전 세계 안보의 공백을 메우는 거대한 방산 강국으로 우뚝 섰습니다. 사천의 활주로를 박차고 오르는 KF-21의 날카로운 비행운과 중동의 사막을 지키는 천궁의 요격 미사일, 그리고 깊은 바닷속을 고요히 가르는 도산 안창호함의 수직 발사관은 우리가 그토록 갈망했던 자주국방의 꿈이 현실이 되었음을 증명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토록 강한 힘을 갖기 위해 쉼 없이 달려온 이유는 누군가를 침략하거나 위협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그것은 사랑하는 가족과 아이들이 다시는 전쟁의 공포 속에서 울지 않게 하기 위한
가장 처절하고도 숭고한 생존의 선택이었습니다. 현재 103조 원에 육박하는 수주장호라는 경이로운 숫자는 단순한 경제적 이득을 넘어 대한민국이라는 브랜드에 대한 전 세계의 신뢰와 기대를 상징합니다. 우리는 단순히 무기를 파는 장사꾼이 아니라 상대국의 안보와 산업을 함께 책임지는 진정한 파트너로서 국제 무대에서 인정받고 있습니다. 물론 드론과 인공지능이라는 거대한 기술적 장벽이 우리 앞에 놓여 있지만 지난 반세기 동안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꿔온 대한민국 엔지니어들의 집념은 이번에도 반드시 해답을 찾아낼 것입니다. 이제 K방사는 반도체와 자동차를 잇는 대한민국의 새로운 성장 엔진이자 다음 세대에게 물려줄 가장 든든한 유산이 되었습니다. 출고식 현장에서 태극기가 그려진 기체를 어루만지며 소리 없이 눈물을 훔치던 백발의 엔지니어의 모습에서 우리는 비로소 깨닫습니다. 우리가 빚어낸 것은 차가운 금속 덩어리가 아니라 꺾이지 않는 대한민국의 의지였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우리 스스로의 날개로 비상하기 시작한 이 거대한 흐름은 이제 그 누구도 막을 수 없는 시대의 소명이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오늘 우리가 확인한 이 놀라운 비상의 기록들 속에서 어떤 미래를 보셨습니까? 대한민국 방위 산업의 성공은 주식 시장의 숫자를 넘어 우리의 삶과 평화를 지키는 가장 확실한 담보가 될 것입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세계 4대 방산 강국으로 가는 마지막 퍼즐이자 또 다른 역전의 드라마인 K해양방산의 비밀과 소형 원자로를 탑재한 차세대 함정들의 위력을 심층 분석해 드리겠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대한민국은 이제 스스로의 힘으로 평화를 지켜냅니다.